BT 스포츠의 UCL 투나잇에 출연한 메뉴의 레전드들인 리오 퍼디난도와 마이클 오웬은 손흥민과 케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손흥민이나 케인보다 클루셉스키나 히샬리송이 훨씬 잘하는데 그 두 명을 교체 멤버로 해야 하지 않나요? 손흥민은 지난 시즌 골든부츠를 수상한 선수예요. 그와 해리 케인이 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했다고 교체를 한다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 둘은 탑 플레이어예요. 탑 플레이어죠. 손흥민이 비록 오늘 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했지만 그는 토트넘의 중요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팀의 매우 중요한 선수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수치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8시즌 동안 한 경기당 그가 만들어낸 결정적 찬스의 평균 수치인데요. 해리 케인은 중요한 선수예요. 만약 리버풀이나 맨시티, 맨유라면 그는 선수 중에 한 명에 불과하겠지만 토트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리 케인에게 좀 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는 3, 4년 동안 토트넘을 이끌어왔습니다. 그가 몇 게임에서 득점을 못했다고 벤치에 앉히는 건 큰 실수예요. 손흥민을 예전의 폼으로 돌려놓고 그를 지금의 부진에서 끌어낼 방법을 콘테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단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손흥민에 대해 어떠한 비난을 할 요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알다시피 경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선수들이에요. 그들은 함께 플레이할 때 많은 골을 넣는 선수들입니다. 이런 경기에서 한 명을 교체해버리면 나머지 한 명도 경기에 영향을 주기 어려워요. 많은 영국 축구 매체들은 토트넘이 스포르팅에 충격적인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이 패배의 희생양을 찾느라 매우 분주합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지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 대해 경기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해리 케인 역시 패스 실수를 남발하며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는 단편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고 각 축구 통계 사이트 역시 토트넘 전체 선수에 대해 매우 안 좋은 평점을 주고 있는데요. 축구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뉴캐슬의 레전드 앨런 시어러는 한 영국의 축구 매체와 인터뷰에서 스포르팅을 상대로 전방 압박을 하며 라인을 끌어올린 공격적인 전술이 이번 패배의 원인이며 손흥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콘테가 정말 이상하다고 말해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풋볼 매거진이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세계 최고의 강팀들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를 한 힘은 바로 세계적 수준의 역습입니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토트넘의 기본 전술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상대가 자신들을 전방 압박하러 들어오도록 일부러 점유율을 내줍니다. 그러면 상대는 하프라인까지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게 되고 토트넘이 중간에 공을 커트해내면 그 자리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역습을 시도하는 롱킥을 올리거나 케인에게 줘서 손흥민에게 연결하는 패턴이에요. 이런 공격을 하려면 토트넘은 상대 수비 뒷 공간으로 소니가 침투할 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수비 라인을 내리는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함정을 파는 거죠. 그런데 스포르팅하고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이 스포르팅을 압박하면서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까지 끌어올렸어요. 콘테는 여기서 몇 가지 실수를 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실수는 전반 초반부터 저렇게 전방 압박을 하게 되면 후반 10분쯤 남겨놓고 수비진들의 체력이 고갈됩니다. 이건 공격수가 수비 라인에 합류해 수비를 하는 경우 공격수가 최전방에서부터 최후방까지 오가는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후반 10분 정도 남겨놓은 시간에 공격수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는 것과 이치가 같아요. 콘테는 수비진을 후반 15분경이나 20분경에 바꿔줬어야 해요. 로메로가 계속 후반에 가서 뚫리는 거 보셨죠? 실력이 모자른 게 아니라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전방 압박을 하면 소니가 침투할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해리 케인이 손흥민에게 공을 연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다 커트당하거나 줄 공간이 없어서 망설이다 공을 다 뺏기는 거예요. 해리가 실력이 없고 멍청해서 패스미스가 나거나 공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이 실력이 없어서 찬스를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좌측 페리시치가 상대팀 골문 전방에 크로스를 올리고 손흥민, 해리, 히샬리송을 상대방 골문 앞에 모아놓아 헤더나 골문 앞 혼전 상황을 만들려는 것인데요. 손흥민은 골문 앞에서 몸싸움과 헤더에 능한 선수가 아니에요. 전술 실험도 적당히 해야지. 지금 7경기, 8경기를 하면서 손흥민 무득점인데 움직임이나 찬스 만드는 거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은데도 전술 때문에 무득점이라니. 저 같으면 감독실에 찾아가서 고함치고 이따위로 하면 이적한다고 했을 텐데 참 대단합니다. 소니는. 앨런 시어러는 답답한 듯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럼 콘테는 왜 저렇게 갑자기 전방 압박 전술을 가지고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에서 스포르팅이 맨시티를 상대로 5대0으로 집니다. 맨시티를 참고한 것 같아요. 그러나 토트넘은 전방 압박으로 공을 탈취해도 이미 상대 하프라인 안에 21명이 있는 상황에서 공간을 부수고 들어갈 만한 패스마스터가 없습니다. 실바나 케빈 같은 선수가 없어요. 과거 에릭슨 같은 선수가 없단 말이죠.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공존도 문제예요. 물론 페리시치가 3어시스트를 하고 있다는 수치는 인정합니다. 페리시치에게 콘테는 계속 골문 앞으로의 크로스를 요구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페리시치가 최대한 골문 근방까지 올라와야 하잖아요. 그러니 소니에게 패스하지 않고 자꾸 올라오는 거고 소니는 중앙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미 자리 다 잡고 있어서 소니가 침투할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지난 시즌 골든 부츠를 수상한 득점왕의 득점력이 사라지는 거죠. 토트넘이 제일 잘하는 걸 유지하면서 다른 것을 추가해야지 콘테가 지금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방향이 이상해져 갑니다. 국내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을 부진에 빠지게 하더니 이젠 케인마저